논란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터도 비슷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때 한번 이렇게 깽판 아닌 깽판을 쳤어요. 근데 이번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담에서 꺼낼 얘기 중에 첫 번째는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를 줄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국방비 많이 써라.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시하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화두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후 주한미군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시다시피 4,500명 감축소에 나왔잖아요. 근데 뭐 미 국방부나 주한미군 사용관도 그렇고 일단 부인을 한 상황이에요. 아니라고 했어요. 미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좀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병력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장군 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논란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지금 이번 나토 회의 때 트럼프가 들고 나올 카드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담에서 꺼낼 얘기 중에 첫 번째는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를 줄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국방비 많이 써라.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시하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화두예요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나토 회의를 그래서 안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지금 보면 가서 트럼프가 어차피 트럼프 일기 행정부터도 비슷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때 한번 이렇게 깽판 아닌 깽판을 쳤어요. 근데 이번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 과연 우리 대통령이 가는 게 맞냐? 물론 초청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G7 정상회담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동에서 일이 커져서 나 먼저 갈게. 그래서 먼저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나토 정상회담에서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 미군을 재조정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쪽에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유럽에서 뺀 미군을 아시아 이 태평양 지역으로 돌리겠다. 근데 그게 한국, 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괌이나 어차피 지금 이제 4,500명 뺄 때도 괌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난해 연말에도 주일 미군 미해병대 한 19,000명 가운데 9,000명도 괌으로 가겠다. 지금 괌을 새로운 인도 태평양의 핵심 군사기지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한미군 감축 4,500명은 아니지만 적어도 1,000명, 2,000명 정도는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때도 그랬고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계속 꺼내왔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 증액한다고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쇄할 수 있는 걸 많이 찾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조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미해군 MRO 사업, 유지보수 정비 관련된 것들. 그거 외에 미 공군의 뭐 전투기라든지 각종 군용기 MRO 사업, 미 육군 MRO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방위비 분담금 상승되는 거를 좀 억제하겠다. 그런 전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오션도 지금 미해군 MRO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육군 MRO 사업하고 미 공군 MRO 사업에 좀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래 먹거리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우리 K방산의 좀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 조정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적인 적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일본에 있는 미해병대도 지금 빼서 괌으로 건다.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만약에 중국과 전쟁이 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안전한 지역으로 빼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괌이 계속 부각이 된 그 이유가 제일 큽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괌 같은 경우에는 뭐 미사일 방어 체계, 그 다음에 유사시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할 수 있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막 새로 만들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니고 공사판이에요, 거기 지금. 그 다음에 기존의 사드도 새로운 기지로 지금 재배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만약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한국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선택을 어쩌면 해야 될 수도 있죠. 양쪽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구 편이니? 라고 물어보면 우린 누구 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게 상당히 고민되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약 둘이 부딪힌다 그러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 우리나라 교민들이 가장 많거든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난다 그러면 중국 전쟁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민들 데려와야겠죠. 그 문제도 제일 크고 서해, 동중국해 이런 데 다 전쟁터 될 텐데 그러면 우리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도 일어나고 뭐 바다에서도 일어나고 수중에서도 일어나니까 사실 거긴 못 다닌다고 봐야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또 북한이 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보적으로도 불안해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상당히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끔찍한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중국이 군사적 활동을 위해 움직인다면 어떤 행동부터 취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그 서해 공동어업 관리구역에 뭔가 이상한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양식이란 이유로 뭐 해상 구조물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부위도 설치하고 이게 단순히 뭔가 양식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점들을 잘 보면 어쩌면 그런 지점들이 이 수중에서 잠수함이 작전하는데 제한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중의 음파 탐지라던가 그 다음에 전파 탐지 해상에서의 전파 탐지 뭐 이런 역할들도 사실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서해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이게 그 사람 그 중국 주장대로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중국도 지금 사실 여러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한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어찌됐든 중국 항공모함 3척 체제를 갖추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서 잘 보시면 항공모함 2척을 이용해서 하는 연습이나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미국과의 충돌을 염두에 둔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만과 관련해서도 계속 대만 주변 상공 포위하고 훈련하고 계속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준비로 봐야겠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미국과의 충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중국과의 충돌을 대비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줄어들게 되면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알토란 같은 병력들이 지금 다 러시아로 가 있죠. 정예 병력들이 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러시아가 자주포, 다연장로표 많이 파괴가 돼서 사실 지금 북한에서 많은 양을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방에 있어야 돼. 이 장사정포, 뭐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갔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지난해 연말에 북한군이 동계훈련을 안 했어요. 매년 하는 동계훈련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혹하기 훈련을 건너뛴 거예요, 그냥. 왜 건너뛰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실 군사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에요.